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진과 외래진료라는 그 타이틀로 첫 번째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검진에서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검진 당일 진찰료를 산정하지 말아야 될 케이스도 많죠.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자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오늘 순서는 우선 관련 고시를 좀 알아보고 검진 당일 진찰료 발생의 그 선제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찰료 산정 분류의 예와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예를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찰료 산정과 관련된 특수 상황, 예를 들면 토요 가산이라든지 또는 확진 검사랑 같이 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검진 당일 진찰료 관련 고시는요,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 방법이라고 해서 고시제 2017-249호 행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게 이제 2018년 1월 1일이고요. 벌써 한 2년이 지났죠. 검진 당일에 대한 별도의 진찰료 산정 기준이 생기면서 이 고시가 굉장히 중요해졌지만 고시를 상당히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일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의 기준이 보면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건강검진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지고 그 진찰 이외의 의사의 처방, 약제의 처방전 발급이라든지 또는 행위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 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 50%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방식은 심사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의하여 작성 청구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 검진에서는 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안검진 시 진찰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정 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바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 영유아 검진 시에는 2로 기재하게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진 당일 진찰료를 2번 이상 청구하는 규정에 대해서 2번이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가 2명이다 그러면은 진찰료는 각각 진료를 하더라도 진찰료 산정은 1번이 되겠죠. 그리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 실시 의사와 전문 과목 및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 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하나여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가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의 별도의 진료가 서로 또 다를 때 진찰료를 각기 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타적으로는 진찰료를 한 번밖에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다른 날 설명하는 거에 대한 진찰료 청구에 대해서 규정한 게 3번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검진 결과 상담에 대해서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상담에 대해서는. 다만 이상소견에 대해서 단계적 정밀 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서 중요한 건 이걸 보고 위에 진찰료 50% 산정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3회 케이스는 재진 진찰료로서 전체 진찰료를 다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아서 건강검진 당일이 아니라 건강검진 이후에 검진 결과에 대해서 처방이나 검사가 있을 때는 진찰료를 100% 산정한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까지 진찰료 50% 산정 기준과 3번의 진찰료 100% 산정 기준은 조금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정리하자면 그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의 필수 조건은 바로 건강검진과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1차 건강검진을 하고 원래 다니던 고혈압 당뇨 환자가 와서 해당 약을 타가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진찰 이외의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하고 별도의 증상, 예를 들어서 체중이 빠진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상담만 하고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가 안 나갔다. 당연히 검진 당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라는 조건입니다. 위에 그 별도의 질환에 대한 진찰과 처방이 함께 엔드가 됐을 때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방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일단 약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 행위로 되어 있죠. 즉 이학적 요법이라든가 처치 및 수술, 검사, 그리고 행위 목록의 비급여 항목. 우리가 갑상선 초음파라든가 지금은 급여가 됐지만 비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 어떤 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등 별도의 질환에 대해서는 비급여 검사를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진찰료 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가상 코드를 조금 익숙해 두시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수기로 처방을 하거나 진찰료 변경할 때 이걸 좀 알아보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찰료는 그 AA로 시작하죠. 그래서 AA154는 1이 붙으면 초진이고요. AA254는 재진 진찰료예요. 우리가 그 세부 가상 코드라고 했는데 요 세 번째 자릿수라는 게 003에서 요 끝에 말하는 겁니다. 이게 3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건강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에 붙는 가상 코드겠죠. 그 다음에 5는 암검진 당일 그 진찰료에 붙는 가상 코드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AA154 초진이죠. 그리고 3이 붙으면 당연히 이건 일반 건강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에 붙는 세부 가상 코드다. 같은 경우로 AA154005는 일반 검진이 아니라 그 암 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를 할 때 산정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죠. 같은 논리로 AA254 즉 재진 진찰료 산정인데 003이에요. 3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건강검진 당일 재진 진찰료 산정하는 코드다. AA254-005는 암검진 당일 재진 진찰료 이렇게 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 코드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토요 가상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로 추가가 될 수 있지만 고시에 나와 있는 이 3과 5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의 필수 조건을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 케이스를 보시면 전형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고시처럼 증상을 반드시 차트에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처방이 나가는 거 보시고 이지스 차트의 경우에는 이 특의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사유에 관한 줄단위 특정 내역 코드 즉 JT018에 A부터 G까지 체크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이지스에서 이렇게 별표로 체크되어서 나옵니다. 별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에 대한 특정 내역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삭감이 됩니다. 이 AA254 옆에 이지스에서는 계산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백본 코드가 있고 거기에 청구될 코드, 가상 코드가 여기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 코드를 켜놓으면 내가 실제로 청구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어떤 코드에서 파생된 건지 이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AA254에서 건강검진 당일, 암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코드가 붙어 있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이제 야간 진찰료라고 해서 1이 붙으면 야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위한 세부 가상 코드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A254005는 주간의 청구 코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간 코드에 해당되는 경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산정 코드의 사유가 뒤에 설명드리지만 약제에 의해서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원해 처방 전 발급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A부터 E까지는 이지스에서는 어느 정도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예로 급여 처방이
A부터 E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으로 체크가 안 돼 있거나 또는 체크를 풀었을 때 우리가 수기로 요거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어떤 케이스에서 이걸 체크를 하는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접수에서 우리 이지스에서 주의할 사항,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발생을 자동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환자는 반드시 검진 구분이 국가검진으로 접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음에 검진 접수를 할 때 수진자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 있죠. 어떤 암을 하게 되어 있는지, 암 검진이 언제인지 이걸 체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진자 정보 등록을 반드시 해야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가 이지스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잡힌다는 거. 그 위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반 진료에서 건강검진을 진찰실에서 바꾼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진료 화면에서는 수기로 바꿀 때 진찰료도 수기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한 그 코드라든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특정 내역 그 코드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체크하는 요령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자동으로 접수했다고 해도 그 코드를 좀 익숙해야 하는 게 있죠. 만일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1차 검진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약을 처방을 했다. 그러면 이지스에서는 저장할 때 건강검진으로 이렇게 접수하고 수진자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 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검진 당일 진찰료 사유가 뜨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이 계산 코드의 코드가 일단 그 초재진 코드에 맞는지와 그 다음에 암 검진인지 일반 검진의 진찰료 사유로 코드로 뜬 건지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AA254는 재진 진찰료 산정이죠. 그리고 끝에 5가 붙었으니까 이 경우는 암 검진 당일 진찰료, 재진 진찰료 산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자꾸 자동 처리를 해드리니까 이거를 그냥 맞겠지라고 그냥 넘기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걸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당일 진찰료 사유가 이렇게 A, 원해 처방 전 발급 체크가 되죠. 그래서 약이 나간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원해 처방전인 경우에는 A로 체크될 수 있다는 거. 이걸 같이 매칭이 돼서 봐주셔야 되고 만약 이게 풀린 경우라고 해도 뒤에서 특정 내역 수기로 선택하는 방법에서 A를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예요. 이렇게 우리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 전처치제 처방하는 경우는 원내 직접 조제의 한 예라고 될 수 있죠. 그래서 1차 검진을 하고 전처치제를 처방한 경우에는 B로 체크가 됩니다. 또는 체크가 안 됐을 경우에 B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계산코드 AA25402로 동일하고요. 이 경우도 재진 진찰료 그리고 암 검진 당일 재진 진찰료 산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차 검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느냐? AA254 003으로 나겠죠. 자동으로 건강검진으로 접수하고 수진자 등록에 1차 검진으로 체크를 하면 요거는 3으로 체크가 되고 수진자 검진 정보에 암검진으로 정보를 저장하시면 요거는 AA254005로 바뀝니다. 암검진과 일반 검진을 같이 하는 경우에 이지스에서는 아마 그 1차 검진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즉 암검진하고 1차 검진을 같이 한 경우에 제 계산 코드는 AA254-003으로 날 거예요. 또는 005로 날 수도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 003이 맞을 건데 여기서 어떻게 나도 상관은 없어요. 1차 검진하고 암검진을 같이 한 경우에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코드는 AA254-003이든 AA254-005든 어떤 진찰료를 청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약요법이라고 해서 이 경우도 1차 검진을 하고 표층열치료 이런 이약요법을 시행한 경우에 C로 체크가 됩니다. 또는 C로 체크가 안 됐을 경우에 반드시 C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가끔 팝업창에 내가 낸 오더와 맞지 않는 체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체크가 전혀 안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스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케이스는 건강검진 당일 용종절제술이라든가 이렇게 처치를 시행한 경우에 있죠. 이 경우에는 D 처치 및 수술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D와 E 심지어는 원내 직접 조제 그래서 B, D, E가 한꺼번에 체크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특수한 경우로 건강검진 당일 내시경을 외래로 시행한 경우 이렇게 B, D, E 모두 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대로 체크해서 청구하셔도 전혀 문제 없고요. 또는 뭐 하나만 메이저로 체크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 다만 행위에 맞지 않는 걸 체크가 되었을 때는 삭감이 되거나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더를 변경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산정 사유 입력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가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 오더를 삭제하기 전에 체크한 게 삭제 후에 없어지지 않거나 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확실하게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더 자체를 완전히 지운 경우에 진찰료를 지우지 않아서 삭감이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건강검진 당일 그 진찰료 산정할 약제나 검사가 다 삭제된 경우에 진찰료까지 반드시 다 삭제를 해 주셔야 되고, 또는 그 위에 진찰료 청구 사항이 생기면 F라든가 G 부분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E는 이제 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이렇게 건강검진 당일 검체검사가 추가된 경우에 2로 체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체크된 걸 확인하거나 또는 풀렸을 때 맞지 않는 경우에 2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F로 체크되는 경우 이제 비급여 목록이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강검진 당일 예를 들어서 환자가 기존에 신부전으로 다니던 환자라서 그날 당일 심장 초음파를 한다, 또는 갑상선 결절이 있었는데 1차 검진 당일 갑상선 결절 추적 검사로 갑상선 초음파를 시행한다, 이런 경우에 행위 목록표에 있는 비급여 목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로 체크를 하고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사유로 청구가 되고 왜 청구를 하는지를 좀 적어 두셔야, 심평원에서 A와 E는 명확하게 삭감을 안 시키는데 F는 좀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초음파를 한 경우에 여기에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G의 케이스는 사실 A부터 F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라고 하는데, 사실 G 코드를 어떤 거를 쓰게 되는지는 한 번도 체크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G 코드는 사용하지 마시고 아마 A부터 F까지면 제가 생각할 땐 거의 100%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에 해당되는 사유는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가급적 A부터 F 내에서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사유 특정 내역 JT018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기재가 되고 또 아까 보인 그 팝업창의 내용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즉 팝업창은 우리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에 어떤 오더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 겁니다. 이거는 JT018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한 기본 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팝업창으로 설정된 진찰료를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특정 내역에 들어가서 이 줄단위 JT018을 찾아보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기재가 됩니다. JT018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F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항목에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만약에 A를 체크했으면 여기 A로 들어가고요. B로 체크됐으면 B로 들어가고, 즉 A부터 E까지는 코드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F의 경우에는 F 코드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가 들어갑니다. 즉 이거를 수기로 적을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B를 넣지 않고 코드 B 또는 소문자로 기재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즉 가급적 팝업창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팝업창을 뜨지 않는 경우에 또는 수기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기재 형식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사용 A부터 E까지는 코드만 쓰고, F의 경우는 여기 F 코드 절대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게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적어서 반드시 닫기가 아니라 완료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특정 내역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 여기 줄 단위에 별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반드시 JT018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이라고 한다면 이 특정 내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극단적인 예로 넣었습니다.
물론 이거 이외에도 판정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네 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어떨 때 진찰료를 산정하고 어떨 때 진찰료 산정을 하면 안 되는지를 조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가능의 예를 말씀드리면, 처음 앞서서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렸다라는 거, 1차 건강검진 당일 만성질환 진료를 하는 케이스예요. 즉 고혈압 당뇨 환자가 건강검진 당일날 약도 받고 검사를 하는 경우에 당연히 진찰료 산정하는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식도염 증상으로 왔는데 건강검진을 보니 이 환자가 위암검진 대상자인 거죠. 그래서 내시경을 암검진으로 하고 이에 근거해서 진찰 및 처방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별도의 외래 진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진찰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장암 2차 검진에서 발견된 폴립절제술이나 점막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도 사실 검진에 의한 시술이긴 하지만 우리가 검진 결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따라서 이에 대한 예를 들어서 절제술 후 별도의 진찰, 바이탈 체크라든가 또는 처치에 대한 안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에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1번의 케이스와 폴립절제술은 재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식도염 증상을 왔을 경우에 만일 그날이 초진이다 그럼 초진 진찰료를 산정을 하고 2, 3일 전에 식도염 약을 받아간 경우가 있다 그럼 재진 진찰료 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전에 이제 내시경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환자가 흉통이 있어요. 그러면 내시경하기가 굉장히 좀 겁나죠. 따라서 흉통에 대한 일단 별도의 진찰을 해야 되고 또 심전도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겠죠. 이 경우 당연히 이 환자가 만약에 초진으로 내원한 환자라고 한다면 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재진 환자라고 한다면 검진 당일 재진 진찰료로 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케이스가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할 수 없는 극단적인 예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선 대표적인 예가 가장 많은데, 이제 1차 검진하고 나서 환자가 저 오늘 갑상선 검사 추가하고 싶어요. 저 오늘 호르몬 검사 추가하고 싶습니다. 암표지인자 추가하고 싶은데요 했을 때, 이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혈액 검사나 검진, 이 경우는 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예는, 비록 당뇨라고 해도 당뇨 검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루코스 검사를 당일 나온 검사를 토대로 바로 그 당일날 추가 검사를 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다, 이 경우도 비록 당화혈색소 검사는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진찰료 산정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검진 소견에 의해서 추가로 하는 혈액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그 소화기 쪽에서는 제가 보험 강의나 또는 뭐 단톡방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증상이 없는 위암 검진에서 그날 당일 소견으로 추가 검사를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CLO 검사를 했다, 이거를 급여로 했다 또는 100대 100으로 했다, 환자가 증상이 없었는데 12장 궤양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CLO 검사를 했다, 이거는 그 검진 소견이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검사를 급여 또는 뭐 100대 100으로 청구하는 경우와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고, EGS에서 이 검사에 따라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진찰료 가처방은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진으로, 이게 당일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게 당일 골다공증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이 심해가지고 그날 골다공증 약을 처방한다. 약은 급여로 처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의학적 소견이니까. 다만 검진으로 시행한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이란 소견은 검진 소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도 진찰료 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에서 건강검진 당일 환자가 저 오늘 유방 초음파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뭐 오늘 복부 초음파 비급여로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진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그 당일의 초음파에서 특히 초진 진찰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 비록 재진 진찰료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진찰료 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초음파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과거에 있었던 질병이나 또는 현재 증상과 관련된 초음파를 시행한 경우에 진찰료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 당일 진찰료 가산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산정 가능한 예에서 일단 토요 가산의 경우에 검진 당일 진찰료 세부 산정 코드가 또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건강검진 당일날 토요 가산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드 끝에 3이나 5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후 파트에서 오더 낼 때 토요일날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건강검진 처치 후에 이제 진찰료 산정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되는 거는 이 경우는 이제 개인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검진이나 공단 개인 건강검진이 아닌 공단 검진의 경우에 50% 진찰료 산정을 받는 기준에 이 별도 예외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에는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고시의 예외 기준이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초진으로만 되어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이 환자에 대해서 초진이나 재진 진찰료가 맞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단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개인 건강검진 후 진찰료 산정할 때 기준이 이 코드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치할 때 용존절제술에 뒤에 보면 800이 붙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그 대장암 검진으로 판단을 하거나 또는 위암 검진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진찰료에다가 줄단위 기타 산정 코드에다가 반드시 이게 공단 검진이 아니라 개인 건강검진 당일에 추가 청구 사유로 진찰료를 청구한다고 하고, 그래서 반드시 이게 외래 진찰료 청구 사항이라는 걸 밝혀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 담당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이해 못해서 이 경우를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기준으로 보고 50%를 삭감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상당히 좀 피곤한데요. 아무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면 심사평가원에 이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귀찮으면 그냥 저 같은 경우 그냥 50% 그냥 산정하고 있는데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원칙은 만약에 공단검진이 아니라 개인건강검진 처치 후에 진찰료 산정하는 케이스는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100% 진찰료를 산정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청구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장내시경 시범 사업을 일산, 고양, 파주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지금 삭감의 케이스가 같은 케이스로 판단해서 50%만 산정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정 세부 코드가 800으로 청구되기 때문에 이거를 건강검진 당일 처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심평원에서 그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걸 50% 삭감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만일에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청구를 하신다고 한다면 꼼꼼하게 명세서의 줄단위 기타 특정 내역에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셔야 되고, 삭감이 됐을 경우에도 좀 상당히 피곤하지만 논리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시면 100% 받아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건강검진 처치 후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 후에는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이 아니라 외래 진찰료 산정 기준에 따라야 되고 그렇게 청구할 수 있는데 심평원에서 삭감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검진 당일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 시행 같이 할 때 청구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명확한 청구 방법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때는 이 경우도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50% 산정 기준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처방에서 우리가 접수를 예를 들어서 확진검사로 했다고 한다면 당일 진찰료를 0.5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확하게 처리가 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명확한 청구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검진으로 접수를 하고 이 확진 검사를 처리를 해서 진찰료를 투여량을 0.5로 청구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기준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가능하면 암검진하고 고혈압 당뇨 확진 검사에 같이 병행 시행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명세에서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만 안내를 드렸어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프로그램상에서는 제가 한번 구현을 좀 해보도록 하고 청구도 했다라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검진 당일 진찰료를 50% 산정을 해야지, 만약에 이걸
100% 산정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삭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특히 고혈압에 대해서는 이게 좀 애매한 게 특정한 코드가 없잖아요.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루코스가 있기 때문에 검사로 체크를 하면 되는데, 고혈압은 특별히 그 명세서에 A부터 E까지 JT018 특정 내역 사유 코드를 기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혈압 당일 건강검진, 암검진하고 고혈압 확진 검사를 같이 시행했을 경우에 모두 다 수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방법도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이지스에서는 수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청구한다면 10평에서 아마 삭감할 근거는 없을 겁니다. 정확히 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건강검진 당일 특히 초진 진찰료 산정하는 케이스는 향후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통해서 현지 실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즉 보통의 표본 건강검진 기관보다 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 산정이 빈번한 경우에, 일정 수준인 경우에는 현지 실사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건강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는 붙지 않도록 하고, 근거에 따라서 재진 진찰료 산정을 하는 청구 케이스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더더군다나 검사나 처치 없이 그냥 진찰료만 청구하는 케이스, 이 경우는 삭감이 되거나 나중에 데이터가 모이면 공단에서 사후 관리를 위해서 현지 실사나 조사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처방이 없는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만들지 않고 건강검진 당일 초진 진찰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케이스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그리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하는 그 근거를 차트에 명확하게, 또 청구 내역 아주 꼼꼼하게 남기는 버릇, 그런 것들이 심평원 청구에선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나중에 공단에서 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을 가지고 실사를 나올 때 상당히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차트 내역과 상병, 그리고 코드의 체크 내역과 왜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다 기록에 남기셔야 되고, 진찰료를 수납하는 부분도 절대 이 부분은 할인하면 안 돼요. 100%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가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검진할 진찰료 산정에 관련된 고시를 잘 이해하시고, 고시에 대해서만 잘 이해를 하시면 청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다음번 시간은 실제로 이지스 차트에서 실제로 건강검진 실시 당일날 진찰료 케이스와 산정하는 게 특정 내역 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차트 내에서 발생하고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다음번 동영상 시간에서 구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